네, 멘토링 학개론 오늘도 우리 박수현 교수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살짝 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할 게 있어서 무슨 양해? 제가 그 얼굴을 보시면 입 주변이 약간 좀 이상한데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부득이하게 조금 그 반창고를 여기 그 입술 위쪽에 좀 부셨습니다. 네, 그래서 양해의 말씀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7대 1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아침에 면도를 하고 17째 네. 1이면 17 중에 한 명? 그렇죠. 마지막 17번째.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면도를 하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뭐가 모르게 자꾸 입술 위쪽이 약간 쓰라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살짝 봤더니 이만큼이 조금 날라가 있어서 살짝 보기 흉할까봐 제가 이렇게 좀 큰일 날 반창고로 뻔했네요. 붙인 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떻게 지금 8월이 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근황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7월 30일 날 특강을 했어요. 7월 처음으로. 30일 날. 네, 실강의를 했는데 네네. 실강의를 한 건 4년 만에? 거의 4년 만에 실강을 한 것 같아요. 즐겁더라고요. 역시 나는 강의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항상 보면 이렇게 또 그 방송이라든지 인강을 통해서만 이렇게 뵙다가 실강을 그렇죠. 또 이렇게 직접 해 보시니까 뭔가 조금 확실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라이브의 느낌이 조금 더 살아있는 듯한.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강의를 할 때 실강의를 하니까 뭐뭐 했죠? 안녕하셔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8시간 넘게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잘 아시겠죠가 아니라 이해가 되셨나요? 완전히 그 모모 단아가로 이렇게 끝나는 거 있죠. 그럼 또 그렇게 말투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약간씩 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데 사실 요즘이 그 언택트 시대잖아요. 이제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새로운 언택트 시대를 또 맞이해서 이게 그 항상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행사나 공연 때도 그렇고 관객이나 관중이나 우리 그 회원 여러분들,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모시고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라이브 방송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약간 그렇죠. 그런 맥락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들어 계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도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우리가 또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어딥니까? 그럼요. 그죠? 되게 좋은 거죠. 네, 그래도 이렇게 또 실시간에 또 의견들을 주시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소니아님께서 교수님 헤어스타일이 멋져지셨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가이킴님께서는 교수님 안녕하세요. 2차 준비는 어디까지 하셨나요? 이렇게 또 교수님의 근황과 어떤 좀 그 바뀌는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또 시작되는 인사말들을 좀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네요. 네네. 헤어스타일은 제가 볼 때 크게 달라지신 건 없는데 우리 소니아님께서 되게 그 간만에 교수님을 뵙는 느낌이라 좀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그럴 하고.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약간 머리가 TMI이긴 한데 반곱슬이에요. 약간 살짝.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머리가 살짝 조금 약간 이렇게 네네네. 웨이브가 살짝 생기는 거죠. 살짝. 근데 그거 아세요? 반곱슬이 손질하기나 만지기가 더 이뻐요. 머리가 아예 생머리보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살짝 반곱슬인데 저는 어릴 때 그 생머리를 항상 꿈꿨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체육 시간에 막 운동장 뛰다가 이제 머리 끝나고 나면 수족가에서 이렇게 머리 한번 딱 이렇게 감고서 이렇게 탁 치면은 그 생머리 찰랑찰랑. 네. 멋있네요. 쓸데없는 얘기 죄송하고요. 예, 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황준태님께서 상상했어. 네. 계속해서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최종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그렇죠. 이제 슬슬 100일이 채 안 남은 시점. 그리고 이제 8월 초가 또 되다 보니까 이제 최종 정리에 돌입하신 분들 꽤 많을 텐데 그 최종 정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정리는 저는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기출 문제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솔직히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점수가 본인 스스로 한 90점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본인 스스로 정리한 요약 정리본을 가지고 반복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부분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누구 걸 보냐면 단연간에 걸쳐서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걸 업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강사들. 그래서 교수님들 거를 보고 요약 정리본을 보시고 정리하는 게 좋고,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혼선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기출 문제 위주로
계속 반복해 주는 거. 제가 항상 그 교수님들 모시고 방송을 할 때마다 듣는 두 가지 사항인데요. 그 뭐 별거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상 문제보다는 기출 문제. 그럼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자꾸 요약을 하거나 남이 요약한 거. 네. 네. 같은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같은 수험생들끼리 이렇게 요약한 걸 보지 말고 단연간 정말 이 업에서 가장 최상의 퀄리티로 검증된 우리 교수님들의 요약집을 보는 게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든 간에 요즘에는 그 검증된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그럼요. 네네. 당연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 교수님들께서 어떤 그 예상 문제보다도 기출 문제를 항상 네, 얘기하시곤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강사들이 예상 문제집을 정말 잘 쓰는 강사는 뭐냐면 기출 문제집을 조금 응용해서 그 범주 내에서 내는 강사가 가장 훌륭한 강사인 거예요. 예상 문제를 잘 쓰는. 근데 그 예상 문제를 뛰어넘어서 기출 문제를 뛰어넘어서 뭔가 신발을 받은 것처럼 문제를 내기 시작하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저 멀리 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기존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잊어야지만 그걸 따라갈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안 계시게 그런 분들 물론 안 계시겠지만 오직 나만이 낼 수 있는 문제다.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정말 산으로 갑니다. 자, 이게 교수님들의 잘못된 강의 부심이 네. 그럼요. 빚은 어떤 네, 그런 폐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시험에 나올 문제를 갖고 공부를 하고 시험에 나올 문제를 다뤄보고 시험에 나올 문제로 연습해 보는 게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리 잘 나가는 교수님들일지라도 어떤 예상 문제보다는 이미 기존에 기출돼 왔던 기출 문제로 검증된 문제로 한번 다시 이렇게 복습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출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이 만약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을 만약에 5회 정도만 봤어요. 그럼 쌓여 있는 기출 문제가 너무 적잖아요. 풀 자체가. 데이터 자체가 네. 그러면 그때는 기출 말고 예상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벌써 30회 시험을 봤어요. 그럼 개론만 해도 40문제씩 30회면 1200문제. 1200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계산. 그런데 또 그 1200 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또 굉장히 다 반복. 네네. 다 반복.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유형을 쫙 추려보면 제가 봤을 땐 100선으로 나눌 수 있어요. 100개 정도를 뽑을 수 있는 시험인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굳이 본인이 예상 문제를 풀겠다? 왜? 왜 그래야 되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럼 그 기출 문제로 추려진 예상 문제라고 할까요? 그것만 갖고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시험에 대한 감은 충분히 잡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기출 문제를 너무 많이 반복해서 그 문제를 딱 보면 그 문제의 정답이 바로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그걸 약간 바꾼 예상 문제를 풀 필요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뭐 보기를 바꾼다든지 어떤 문제의 그렇죠. 어떤 뭐 번호를 바꾼다든지 그리고 뭐 만약에 된다를 안 된다로 바꾼다든지 뭐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로 전체적으로 다 바꾼 문제라든지 그런 걸 연습하는 건 굉장히 유익하죠. 어차피 이렇게 연습하건 저렇게 연습하건 내용을 한 번 더 답습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요긴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저희가 그 기출 문제로만 뽑아서 100선을 만들 수 있다고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만 갖고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시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는 될 것이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다 그러면 75점에서 80점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실제로. 네. 뭐 단연간 아니 그 이상의 강의를 해오신 가장 정통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대로만 믿고 잘 따라오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기출 문제를 갖고 계속해서 풀어보고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서 또 다 응용이 돼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이 점 네, 꼭 잘 네, 조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그리님께서 교수님 강의 잘 들었어요. 지금 개론 50점, 민법 55점으로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태인데요. 동차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동차 준비해도 50점, 되죠. 55점. 동차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제풀이가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8월까지 해서 문제풀이반이 이제 다 진행이 될 텐데 이 점수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풀이를 많이 안 해보시고 이 점수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이 점수가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지만 않고 계속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푸시면 실제로 이 점수가
65점, 70점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나오는 시점이 금방 오게 돼 있어요. 음. 아주 좋은 점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당연히 동차 가야죠. 이걸 이 점수에 만약에 1차만 오래 한다? 아, 너무 아까워요. 이것보다 아까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 때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어떤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라고 그렇죠.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점수가 꼭 시험 점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럼요. 모의고사 점수에서 잘 나왔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못 나왔다고 그렇게 기죽을 필요도 없다. 그럼요, 뭐 이런 그럼요. 말씀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그래도 50점, 55점이라는 건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그 절반 이상의 그 안정권에는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절반 이상 넘어요. 음. 거의 제가 봤을 때 1차에 8분 능선 정도는 넘어갔어요. 80% 이상. 여기 조금만 더 하면 바로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얼마만큼 더 풀어보냐, 음. 더 접해보냐, 맞아요. 이제 이 차이군요. 그리고 이 점수를 받으셨을 때 분명히 어떻게 받으셨을 거냐면 이 중에서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풀어서 맞힌 점수도 있고 2개 정도가 추려졌다가 그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정답이 아니어서 이렇게 떨어진 점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물론 찍어서 맞춘 점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분들이 문제 푸는 요령들만 조금씩 우리 보시는 수강생분들께서 연습해 주시면 점수는 금방 올라갑니다.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아니 뭐 50점, 55점이라 하면 거의 다 온 거잖아요, 사실. 다온 거. 다 온 거기 진짜. 때문에 60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점, 55점이면 사실 뭐 5점 내지는 10점 뭐 모자른 점수인데 사실 이거는 당일 어떤 시험의 컨디션이라든지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잘 나올 수 있는 그럼요. 네, 점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점수를 받고 있으면 본인이 지금 뭐가 약한지를 알고 있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점수면. 그럼 그것만 약간만 채우면 바로 70점대로 어느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그렇죠, 될지를 그렇죠. 이제 캐치를 할 수 그것만 있다는. 외우면 되는 거죠. 동그리님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어느 정도 다 공부가 돼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문제를 얼마만큼 더 접해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오면 잘 나왔지 못 나오진 않을 거니까 네, 그럼요. 너무 당연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당연합니다. 2차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 아직 뭐 3개월이나 가까이 남았으니까요. 그럼요. 그죠? 네네. 걱정하시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지영님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동영상 보니 학원에서 공부하신다면서요. 하루에 공부량이 얼마나 되시나요? 아 저도 사실 이거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이제 강의 준비하시고 강의하시고 뭐 이런 방송 촬영하시고 이런 그 일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시간은 또 얼마나 될까? 이런 게 조금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공부량이? 하루에 그냥 솔직하게. 네. 정상적으로 낼 수 있는 시간은 한 2시간? 2시간. 2시간도 정말 많이 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출퇴근 시간 왔다 갔다 할 때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영상을 보신다고 그때. 네,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요약집 같은 거 출력돼 있는 거를 보고 정리하면서 가는 거죠. 백선 문제가 있으면 백선 문제를 시간을 맞추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거의 일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 버스를 타고 1시간. 그럼 1시간 안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겠다. 그럼 그 시간 안에 그걸 보면서 가는 거죠. 충분히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몰입이 더 잘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의외로 몰입이 더 잘 돼요. 제가 지금부터는 나는 이제 민법을 공부해야지 그런 순간보다 훨씬 더 몰입이 잘 되는 거예요. 집중이. 예. 그 시간 내에 또 그걸 보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끝났을 때는 도착을 해 있고 뭐 또 이런 시간적인 타이밍을 또 잘 활용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2시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그 회사를 다니면서 그렇죠. 어떤 준비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시간과 좀 비슷한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낼수 그렇기 있는 때문에 시간. 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박수현 교수님이니까 가능한 게 아니냐. 뭐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박수현 교수님도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또 가르치시고요. 물론 학개론이라는 한 과목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가 돼 있는 건 사실 맞아요. 맞는데 나머지 과목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또 지금 다 똑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만약에 그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좀 위안과 좀 어떤 약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에 초창기에 99년도, 2000년도, 2001년까지, 네네. 2001년 초반까지 세법 강사였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시장에.
그 세법을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처음 봤어요, 진짜. 이제 부동산 세법을. 그때 다 까먹으셨다고 얼추 예. 그러셨었는데. 근데 봤더니 네.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3년 가까이를 어찌됐건 이 시장에서 세법 강사로 나름 유명하게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일주일 내내 강의를 했었으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양도소득세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봤는데 양도소득세도 거의 대부분 이게 개념이 전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라. 그래서 기억이 나서 네. 그나마 어느 정도 시간을 단축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은 아니시고요. 사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인 건 사실 많이 맞습니다. 유리해요. 네, 많이 유리해요. 많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똑같이 일을 하시면서 시험을 네. 준비해야 된다는 맥락에서는 그렇죠. 사실 뭐 비슷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도 굉장히 바쁘게 사시거든요. 강의하시느라고 뭐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또 강의하고 강의 끝나고 또 방송 촬영하시고 또 뭐 이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이동 거리까지 뭐 치면은 일반 직장인들과 거의 진배 없는 오히려 더 바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또 그 해왔던 가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사실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이 유리. 네, 많이 유리한 입장인 건 맞지만 어쨌든 일을 하시면서 지금 공부 중이시라는 거, 네, 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민법이 실은 한참 막 몰아서 공부할 때 제 민법 실력의 가장 피크는 5월 달에서 6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민법 문제를 보면 다 알겠는 거야. 정말 설명을 하려면 설명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개론 강의 준비하고 또 공법도 공부하고 중개사법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민법을 거의 한 번도 안 보고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많이 헷갈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마음 먹기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민법을 되살리는 민법 심폐소생술의 주간. 그래서 걔를 파닥파닥 뛸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거죠. 바로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안 보면은 까먹는 거는 피차 마찬가지예요,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보고 그럼요. 또 다시 네.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사실 뭐 좀 유리한 입장인 건 사실 맞지만 마찬가지로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학생들한테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까먹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안 안 까먹을 수가 없겠더라. 네. 그 말씀을 하셨던 이제 게. 절대 그 얘기 안 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 가장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대변하면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또 우리 박수현 교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세법 그 양도소득세 세율 관련해서 미등기 양도자산은 미등기 자산의 양도는 70%예요.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암기 방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제 미치겠네. 세금이 많이 떼니까 미치겠는 거죠. 미등기 70 미치겠네. 예, 이거죠. 미등기 70 네,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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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 팁을 좀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남임숙님께서 실강 도움 많이 됐어요라고 또 이렇게 눈웃음 두 개. 이 눈웃음 두 개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모티콘이. 이런 거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타윤님께서 아직 민법 90점 이상 가능한가요? 라고 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가능한 건가요? 이제 우리 스타유님. 지금 제가 볼 땐 이 스타윤님이 그 민법 공부 그때 한참 제인 붙여서 하셨다고 하니까 가능하냐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뭐 좀 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안 돼요. 안 보니까 또 까먹더라. 네, 그래서 다시 지금 민법을 심폐소생하고 있는 그 금요일 날은 단계이신 할 것 거예요. 같습니다. 금요일 날은. 금요일 날. 그래서 어차피 교수님도 다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보면 까먹고요. 본인이 또 주력으로 하지 않는 과목인 이상 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또 똑같이 공부하고 신경 쓰고 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다. 네, 그렇죠. 교수님도 당연히 힘드십니다. 네. 아프냐 나도 아프냐 이런 네,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꾸준히 정진하고 파이팅하고 있는 거니까 서로에게 좀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파이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지영님께서 뭔가 배신
집중 공부하러 버스 투어 해볼까 봐요. 막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버스 투어를 해볼까 봐요. 버스를 타고 공부하면 집중력이 더 높아진다니까. 그 얘기하니까. 버스 투어를 해보신다고 얘기하시고. 근데 뭔가 배신은 뭐죠? 약간 배신감을 느낀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신가 본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히려 조금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공간에서 좀 몰입이 더 잘 될 때가 있긴 있어요. 네네네. 오히려 조용하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보다 뭔가 조금 시끄럽고 좀 열악한 환경에서 집중력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 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더킹에 영화 보셨나요? 더킹? 조인성. 네네네, 봤습니다. 거기서 조인성이 네네. 원래 공부를 못하고 거의 깡패였는데 그쵸. 공부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집중해서 공부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놀러장에서 놀러 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막 시끄러운 그게 음악 나오는 데서 그때 집중을 해서 성적이 확 올라가잖아요. 법대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가서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다 각각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그럼요. 집중하시는 방법들 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 정말 중요한 건 단 그 본인만의 써머리를 만든다든지 본인만의 예상 문제를 만드는 거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공부 방법은 본인한테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되 그렇죠. 어떤 요약집이라든지 문제는 기출 문제와 교수님들께서 내신 요약집으로 한마디로 검증된 걸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누차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선생님들이 쓰신 요약집을 안 보고 수강생분이 작년이나 재작년 수강생분이 만든 자료를 본다면 웃기지 않으세요?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아직 검증되지 않고 그리고 제가 그 자료들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워드를 참 잘 치시는구나. 정리를 참 잘 해놨구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들어있을 뿐이지 그 내용을 보면 그 자료를 보면서 공부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사실 그럴 바에야 그냥 책을 보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가 정말 잘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그 자료에 다 들어있으니까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었지 이렇게 확인하는 건 좋겠지만 그 자료를 가지고는 공부를 할 수 없는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자료를 공유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제가 본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자료는 그냥 정말 제게 쟁여두시고 옆으로 치워두시고 교수님들이 만드신 자료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고득점 하시는데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중요한 같습니다. 말이에요, 진짜로.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터넷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많은 그 정보,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 속에서 여러분 힘들어하시기보다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정적인 길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우리 교수님들께서 단연간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만드신 핵심 요약집과 그리고 단연간 나왔던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길, 지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마지막으로 이 합격의 프로, 랜드 프로 외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합격의 프로, 랜드 프로.